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LA에 병원 응급실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큰일이죠. 미국 정부 고위직 관리들의 상당수조차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자택격리를 한다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아무리 강조하고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유층이나 유명 인사들이 수만 달러를 기부할 테니까 나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게 해달라고 의료진들에게 딜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LA 타임즈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신청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서면서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는 발표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분적으로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실업수당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찰 예산까지 삭감되는 바람에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있어요. 이곳이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이 한인타운인데 매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인타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올림픽 경찰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을 대표하는 LA 시의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든 좀 더 쉬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민 역사 100년이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A 시의원에 한인이 한 명도 없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미국 정치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남가주 주택가격이 4개월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최근 2%대로 떨어진 대출금리 그리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나와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수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꺾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꺾이지 않는 상태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주택 할부금을 그동안 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집들이 매물로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가서 우리 애들에게 집을 좀 사주려고 했는데 만일 내년 4월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내년 3월쯤 되면 주택 가격이 일부 하락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역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쪽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스리랑카의 대통령과 총리가 친중국파이고 스리랑카의 수많은 인프라 개발에 중국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불안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난 10월에 스리랑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 제안을 한 거죠. 경제원조와 군사협정을 제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스리랑카가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왜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우방이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이제 와서
중국이 투자를 하니까 그것의 위기를 느껴서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스리랑카가 지금 버티고 있고 계속 친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수정헌법에 대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섹션 3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국 관리, 주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라는 규절이 있고요. 다만 연방의회는 상원에서 3분의 2, 하원에서 3분의 2의 투표로서 그 실격 사유를 해제시킬 수 있다라는 규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 끌어낸 것은 최근 2020년 대선에서 접전지 중 일부 주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인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영상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선거인단은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한쪽 구석방에 가가지고 선거인단을 따로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이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걸 동영상에서 유포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법원으로 갖고 가면 되지. 왜 그런 절차를 안 밟어? 하지만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해킹을 한다든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지난 3월에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미국의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국립보건원 등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가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사회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혼란스러울 때거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대선을 전후하여 국가에 약간의 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가 안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후로 해서 국토안보부, 국방장관, 법무장관까지 해임을 해버렸어요. 즉, 이 말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공산국가에서는 때는 이때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기관을 해킹하기 위해서 날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해킹을 시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매우 걱정되는 발언들을 정치가들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사면한 플린 전 안보보좌관이 군을 동원해 재선거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보도를 뉴스맥스가 했네요. 군을 동원한다는 것은 계엄령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발언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보겠어요? 자기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 놨죠. 이러한 도망갈 구멍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 동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충동적인 부분만 올리고 있어서 제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위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즉 군을 동원해서 재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까딱 잘못하면 반란 선동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발언을 한 다음에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덧붙였냐 하면, 그러나 나는 계엄령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나는 계엄령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할 헌법 절차가 있다. 그가 덧붙인 내용을 전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계엄령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할 헌법 절차가 있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 덧붙인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트럼프의 비의도 맞추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비의도 맞추면서, 하지만 자신은 계엄령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말은 즉 무슨 얘기냐면 계엄령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에포크, 더 에포크 타임즈에서 축출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내용 한 가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고 그 증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언론 기사와 유튜브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 국가정보당국은 중국이 개입했다는 심증만 있을 뿐이에요. 정황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펄린 전 안보보좌관이 그러나 나는 계엄령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할 헌법 절차가 있다는 발언 내용과 미 국가정보국의 중국 개입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발표에 의해서 계엄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립니다. 저는 미국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작은 부분에서는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국가를 빼놓고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음모론의 1인자이자 트럼프의 최측근인 로저 스톤이 지난 9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선거에 패배하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선동을 했어요. 지난 9월이면 2020년 11월 대선보다도 약 3개월 전인데, 그때 이미 트럼프가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제대로 보듬지 못하는 정책을 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가능했던 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잘 보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이런 예측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로저 스톤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전부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내각을 구성할 때 대통령과 협조가 잘 되는 사람을 장관이나 고위직에 임명을 합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아무리 잘 내각을 구성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신임을 해서 장관으로 임명을 했으면 또는 고위직에 임명을 했으면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만나서 미팅도 해보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조율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트위터에다가 대고 비난을 해대다가 갑자기 너는 해고야 하고 트윗 해고를 해버리는 것이 과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적군만 만들어낼 뿐이지 절대로 존경받는 지도자,
신임받는 지도자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 가지 헤드라인 뉴스와 함께 또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사회 현상을 헤드라인 뉴스로 정해드리면서 정치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 계엄령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